협력 이런 문제는 분리해서 다툴 것과 협력할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협력할 것을 이제는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유엔사 호강기지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5분 안에 마칠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유엔사라는 게 뭡니까? 유엔 사령부죠.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이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한국전쟁 터지자마자 유엔 안보리 결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16개 나라 군대가 왔잖아요. 그 나라가 올 때 깃발은 유엔군 깃발 달고 왔어요. 미군이 그 중에 주축이었지만 미군도 유엔군 깃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 산하에 있는 16개 나라 군대가 한국을 지원해서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유엔군 사령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군대를 쫙 한국으로 보낸 역할을.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유엔사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군 사령부는요, 오로지 한국전쟁이 재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국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 일본의 미군 기지가 전부 8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7개를 지정해서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방기지에는 뭐가 있느냐? 전쟁 물자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왜? 한반도에 다시 전쟁 나면 옛날에 한국 도왔던 너희들 나라들 다시 와야 돼. 알았어? 다시 군대 보내야 돼. 그러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군장 챙기고 무기 챙기고 편대 챙기고 쫙 그냥 갖추어서 한국으로 전개시키고, 그 준비를 지금까지 몇십 년입니까? 70년 동안 지금 그 태세를 유지해 올 겁니다. 네? 유엔사 후방기지 7개 중에서 몇 개는 예를 들면 요코다 공군기지 동포에 있습니다. 이 기지가요, 한국전쟁 때 미군 폭격기지 발진 기지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다부동 전투, 아까 말씀드린 제가 못 태어났고 나는 그 다부동 전투, 그 전투 때는 100대에 가까운 B-29 폭격기가 날아갔잖아요. 그는 요코다는 물론 밑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싹 다 끌어가지고 외관에 있는 인민군 부대를 향해서 그냥 완전 박살을 내고, 사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살아남았잖아요. 앞으로 전쟁이 나면 요코다 기지는 또다시 공군 폭격기 출격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코스카 해군기지, 요코스카 도경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남입니다. 요코스카 어마어마한 해군기지죠. 거기에 미치감대가 있고요. 미 해군 사령부가 거기에 있고요. 주1 해군 사령부가 거기에 있고. 전쟁 나면 여기서 각종 군함들, 항공모함, 순양함, 이지선 전부 다 여기서 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데죠. 어마어마한 데죠. 사세보는 구주에 있습니다. 큐슈에 있습니다. 제주도 바로 남쪽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요, 미군이 서태평양에 가지고 있는 물자 비축기지 중에서 사세보가 최대입니다. 이만한 규모의 물자 비축기지가 있어요. 여기에 탄약, 폭탄, 유류, 담요, 군복, 여기에 있는 유류가 치감대가 석 달 동안 쓸 수 있는 예비 유류가 비축되어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만 보면 구세주 아닙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이거? 네? 가데나 공군기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가데나 기지는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가지고 있는 공군기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없는 비행기가 없어요. 전투기에서부터요, 정찰기, 뭐 조기 경보기, 뭐 또 이제 핵전쟁 통제기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고요.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가네다에서 전투기가 발진하면 1시간 만에 휴전선까지 날아옵니다. 1시간 만에. 그 밑에 후덴마, 이게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미군은 해병대는 원정군이잖아요.
해병대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기보다는 외국 혼내주는 군대잖아요. 원정대 군대인데 해병 원정단이 1, 2, 3, 3개가 있어요. 1, 2는 이 본토에 있고 제3 해병 원정단 이게 오키나와로 부대만 있어요. 한반도 전쟁 나면 군복을 입은 현역으로서 가장 일찍 올 수 있는 부대가 바로 이 해병입니다. 미국 해병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해병대가요 군함도 가지고 있고 전투기도 가지고 있고 헬기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해병대하고 다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우리 장광현 박사 예비역 소장입니다. 이분이 유엔사 정변이 수석대표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본 가서 유엔사 이 기적을 돌아보고 역할을 쭉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떡이 어디 있느냐. 유엔이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서 유엔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산하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개를 그냥 계속 거느리고 있어요. 거느리고 있고 이 유엔사 후방기지 사령관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참전국 대사들이나 무관들을 불러서 라운드테이블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을 하면 이거 다시 올 거 맞지? 이거 미국이 지금 70년 동안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엔이 오로지 한 나라만을 위해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유엔사 체제고 일본의 후방기지예요. 근데 이거를 해산하지 못해서 난리발광치는 인간들은 바보 천치 아니면 종북이죠. 둘 중 하나죠. 바보 천치 아니면 종북이라고.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너 친미네, 친일이네. 네, 그러죠. 나는 친미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친한이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만 내가 연구하지 특정한 나라에 친하고 자수고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짤입니다. 트루스폼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젊은분들이 모였다는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저는 뭐 돌신자지만 뭐 어린 시절은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장로교회 자랐는데 어른이 돼서 우리 와이프는 이제 가톨릭 쪽 대학을 나왔는데 성당 자기 딸을 가자면서 지금 성당 가톨릭을 다니는데 저는 개신교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신앙적으로 뭐 주제넘게 뭘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그 이후에 그 찢어진 가난,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 기적처럼 다가온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10대 대국 뭐 이런 걸 그 뇌살이 보면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대구 저 변두리에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이제 걸어가잖아요. 골목골목에 상위원인들이요. 파랗고 다리 없는 사람들이 깡통 들고 거지 골목골목 몰려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밥 달라고 문 두드리면 무섭다 그러고 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저렇게 불구가 돼서 거지가 됐는데 대한민국 가난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지금도요 6.25 참전 용사들 한 달에 돈 몇 푼 받습니까? 근데 민주화 뭐 하면서 데모하다가 뭐 이렇게 유공자 된 사람들이 얼마씩 받아갔어요. 이거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강하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Let's cry for our nation. 노래 그런 게 있죠. 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아르헨티나 뭐 Do not cry for 아르헨티나들과 뭐 아르헨티나들과 뭐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지금 제가 오늘 드린 이 진리의 한 조각, 이건 정말 진리예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한 얘기인데 젊을 때는요, 저도 술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길거리에 미국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군인들이 막
가서 이 새끼들 때리 잡까? 야, 우리 한번 붙자. 저거 조져. 이 자식들이 왜 남의 나라 와서 지금 오만하게 끄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붙으려고 막 직접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뭐 미군 병사가 우리 한국인 술집에 가서 그 우리 여성 접대부를 살해하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분노가 그러나 그 병사의 잘못은 병사의 잘못이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이 땅에 미국 원대 보내서 난이 발견하는 사람들, 유엔사 해체 못해서 난이 발견하는 사람들, 죽창가 못 불러서 안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쳐다보면 정말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지금 이 시점에 저한테 가장 필요한 안보과제 5가지를 식별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맹 및 자유우방 국가들과 안보공조 강화하는 것.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어요. 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균형 구축. 이거 때가 늦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세 번째는 독자 핵무장 잠재력 함량.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상황이 더 나빠져서 2단계, 3단계로 갔을 때 핵무장 한다 결정했을 때는 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고요. 능력을 분산시키면서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필요하면 그날이 오면 후닥닥 핵무장국이 될 수 있는 준비는 맥시멈으로 갖춰야 돼요. 정치인들 이거 신경 안 써요. 참 이거 얘기해야 돼요. 한국형 삼축 체제. 아까 제가 경제, 방역, 응징 보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군 군사력으로도 이 삼축 체제를 잘 발전시키면 핵무상을 보완하는 억제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현실성이 없는 그 힐체인이나 또 억제력이 제한되는 방어 이런 것보다는 응징 보복 쪽에 집중해서 가야 하면 제가 글로 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얘기하시면 이제 그걸 보내드릴게요. 국방 계획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현역 80만, 동원 예비군 200만 이런 정도 규모의 군대를 키워서 동부와 최강 군대를 키워야 할 때지 반대로 군대를 줄이고 없애고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한테 누가 칼자를 주어서 안보까지 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 5가지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